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좀 해드렸죠. 오늘 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도 투자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의미 있는 수익이 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2021년 10월 24일에 대략 한 일주일 전에도 갤럭시아 머니터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효성그룹에서 주로 밀고 있는 블록체인 핵심 자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대주주는 효성그룹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효성그룹의 회장이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대주주로 있습니다. NFT 숨겨진 대장주 갤럭시아 머니터리 국내 NFT 마켓 런칭, 네, 최초로 런칭했습니다. 무료 에어드랍 주목, 무료 에어드랍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가격이 7,520원이었는데, 현재 오늘 가격은 상한가를 안착하면서 1,600원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간 일주일 만에 41%, 예, 일주일 만에 약 41%의 언제나 필승 상승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해 드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렸습니다. 예, 커뮤니티 글도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렸었고, 사실 그 외에도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 글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영상에서는 따로 이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NFT 마켓의 이제 런칭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가상자산 NFT화라고 하죠. 이 코인을 플레이 투 원, 지금의 플레이 투 원 시스템처럼 이제 갤럭시 머니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는 그런 행보를 예전부터 보였습니다. 대략 올해 초창기부터 보였었는데, 그때 이제 개발한 코인이 좁쌀 코인이에요. 좁쌀 코인이라고. 그러니까 머니터리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죠. 보통 포인트라고 하면 익숙할 거예요. 뭐 CJ 포인트라던가 뭐 뚜레쥬르 포인트 이런 것처럼 이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포인트를 좁쌀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좁쌀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도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이미 만드는 기업이 바로 갤럭시아 머니터리다. 근데 갤럭시아 머니터리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마켓을 이 NFT 마켓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코인보다는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발행 중인 클레이튼이라던가 혹은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좁쌀 코인을 이제 현재 상장 폐지 시킨 상황이고, 이더리움과 그리고 클레이튼 기반으로 이제 NFT 마켓을 운영 중이고, 현재도 에어드랍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무료 에어드랍입니다. 무료예요. 이봉주 선수의 이제 에어드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를 잠깐 좀 보시면 김연경 선수도 있어요. 김연경 선수도 이런 식으로 대략 한 50만 원 정도의 NFT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에 대한 분석을 좀 깊게 이제 깊이 있게 분석을 하면서, 사실 이 외에도 뭐 게임비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도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조금 더 이제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현직자와 같이 내가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직자의 핵심 입력, 그러니까 보통의 직원으로는 아니고 핵심 입력과 핵심 인력과 이제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질의응답 하다 보면은 이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저런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 중에서 힌트를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화가 있죠. 보통의 이제 미술 작품을 NFT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커뮤니티를 좀 가봤었는데, 첫 인사가 이거예요. 첫 인사가 뭐 밥 먹었어? 뭐 요즘 어때? 잘 지내? 이런 게 아니라 NFT에 이게 첫 인사입니다. 그만큼 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메타버스라고 하죠.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입니다. 갤럭시아 메타버스에서 상당히 대우를 잘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에서도 꽤나 의미 있게 좀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그 외에도 사실 이 머니트리라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25%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 200만 명 돌파했고 매년 25%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편의점을 위주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를 좁쌀코인으로 바꿔줌으로써 완전 P2E 개념으로 이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동남아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가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죠.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쪽에 대한 사업을 하기가 편한 것이고 더불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뭐 엑시 인피니티라던가 추후에 발행될 몬스터 인피니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여기서의 월급이 10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P2E 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곳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일찍부터 태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것이고 매년 2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카드를 잘 안 써요. 우리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페이라던가 위챗페이가 클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바로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핀테크 형식으로 모바일 결제 형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한 점을 현재 베트남과 태국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핀테크 서비스를 함으로써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에 NFT를 엮이면서 상당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차트만 볼 때에는 좀 잡주가 아닐까 혹은 테마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살펴드리자면 일단 효성그룹이 대주주입니다. 조현준 회장이 1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고 시가총액은 대략 한 3,200억이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적자 기업인 그런 뭐 잡주라던가 테마주로 치부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성장성이라던가 혹은 기본은 사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다. 특히나 오늘 이제 강하게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제 텔레그램방에도 그렇고 우리 멤버분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공지를 드렸습니다. 저는 더 들고 가겠지만 이제 일부는 매도를 하셔도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만큼 사실 변동성이 꽤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당히 좀 재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물론 계속 이제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NFT를 통해서 뭐 스포츠라던가 예술, 뭐 게임 이쪽으로의 확장을 현재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뭐 갤럭시 메타버스라던가 혹은 위믹스 NFT도 있습니다. 위믹스 NFT도 제가 좋은마음 기쁨나게 텔레그램방에 소개를 해드렸고 얼마 전에 이제 김계란 NFT가 나왔었죠.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무료로, 거의 무위험으로 현재는 채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우리 멤버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방법이에요. 다 방법도 알려드리고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제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는 거의 무위험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NFT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렇듯 사실 이 NFT 시장이라던가 혹은 P2E 시장이라던가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뭐 실적이 나온다거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다거나 저도 이렇게 보진 않아요. 2017년도에 이제 배터리 시장, 2차전지 시장이 태동이 되면서 뭐 이런 기업들이 2017년도에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락했다가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관련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인간의 욕망과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것이고 뭐 대한민국이라던가 혹은 중국은 규제가 상당히 심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 특히나 이제 가난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뭐 위메이드라던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뭐 게임비라던가 혹은 게임비는 오늘도 급등했죠. 뭐 네오이즈 홀딩스 뭐 펄어비스도 이제 여기에 대한 P2E에 대한 서비스 개념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규제가 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가 서비스를 통해서는 P2E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한 분석 해드렸고 NFT 마켓 그리고 P2E 서비스 플레이 투 어니죠. 메타버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무료 에어드랍에 대한 그런 공지도 같이 해드렸죠.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크리스틴이었습니다. 필승!